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3차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이고 제가 저번에 스키즈 세그라고 해서 이제 키티 데이터에서 이제 보행자랑 차랑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 3명에 대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를 이제 오픈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스키즈 넷을 이제 스키즈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적용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동일한 데이터로 그 문제를 다룬 2가지 논문이 나와서 그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 싶어서 이제 살펴봤는데 먼저 LUNet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처럼 RGB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을 이제 그 어떤 연구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에 제가 본 논문에서는 이제 5개의 채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X, Y, Z랑 인텐시티랑 뎁스. 근데 이 LUNet을 쓴 그 저자들이 그 이전에 쓴 논문에서는 이제 인텐시티랑 뎁스만 해서도 약간 비슷한 성능을 내서 이제 거기서 이 저자들이 이러면은 어떤 채널을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어떤 채널을 어떤 유도해 내는 게 과연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도되는 방식으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살사넷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조금 이제 의문이 든 거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프로젝션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2가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면으로 볼 수 있는 스페리컬 이제 프로젝션 해서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프로젝션이 있고 이제 버드 아이즈 뷰로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프로젝션이 있는데 그 2개가 과연 만약에 데이터를 그렇게 변형함에 따라서 어떻게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쓴 논문이라서 이제 각각의 논문들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연구했던 주제라서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UNet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어떤 픽처를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그 원하는 게 뭐 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일 수도 있고 보행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목표하는 오브젝트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이 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이제 RIUNe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LUNet 이전에 저자들이 쓴 논문인데 굳이 이 논문을 바로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RIUNet이라고 해서 RI가 레인지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2D 이미지를 이제 레인지 이미지라고 표현해서 그 이미지를 처리했는 논문인데 그것을 이제 UNet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네트워크에서 처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복잡하나 그러지 않아서 따로 그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뒤에 이 LUNet의 구조도 UNet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퀴즈 세그에서 5개의 채널을 이용한 그 결과와 이 RIUNet에서 이제 2개의 채널만 가지고 그 논문을 쓴 이제 실험을 해서 세그멘테이션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스퀴즈 세그 이제 그 이후 단계 버전 2도 나왔는데 버전 2에 비해서는 이제 사이클리스트를 제외해서는 모두 낮지만 만약에 스퀴즈 세그만 결과만 보면은 오히려 사이클리스트에서는 RIUNet이 더 높고 거의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LUNet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그 어떤 픽처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3차원 그 픽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모듈을 이제 여기 사람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유넷에 또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픽처 익스트랙션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MPI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픽셀에 PI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이미지로 변환되면은 하나의 픽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픽셀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상에서. 그러면은 그 이미지 상에 있는 픽셀들도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페리컬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기 때문에 그 원래 그 포인트들을 이제 Q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한 주변의 모든, 그러니까 PI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NPI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NPI의 다시라고 해서 위에 바가 쳐져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그 NPI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 점과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PI와 점과의 이제 차이를 이제 NPI의 바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P나 이제 그 이웃한 주변 포인트 클라우드 중에서 뭐 한 점이 만약에 디텍션 되지 않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 점이면은 이제 이 값을 0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MLP 이제 밸류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성된 MLP에 넣고 그다음에 엑스플링을 한 뒤에 이제 PY와 RI라고 해서 리플렉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리플렉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인텐시티랑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MLP를 통해서 하는데, 이때 원바이원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만약에 이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만약에 5개의 뭐 픽처를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면은 이제 n이 5라고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저자들이,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줄 수 있는 값이고요. n은 이제 나중에 실험적으로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어쨌건 최종적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은 이제 3차원 픽처 익스트랙션 모듈로부터 나오는 아웃풋 값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 세로와 그리고 뎁스 n개의 채널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넷이랑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n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평범하게 컨볼루션이나 맥스플링을 하고 이제 다시 원래 크기로 돌려주기 위해서 업 컨볼루션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개의 채널만 남겨둬서 여기서 하는 이제 차랑 보행자랑 그리고 사이클리스트에 대한 절과 값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소프트맥스에 넣게 되면은 이제 확률 값으로 최종적인 그 프레딕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 펑션을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일단은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차에 대한 포인트 데이터들이 대부분이라서 데이터 자체에 언밸런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오는 것 자체가 차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들이 예측 결과가 잘 안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에서 조금 그런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픽셀와이즈 소프트맥스를 보면은 이제 각 포지션 픽셀에 대해서 이제 픽처마다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보편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로스 펑션인 웨이티드 포컬 로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픽셀 값에 대해서 로그 값을 이렇게 취하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웨이팅 펑션인데, 이 웨이팅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표현하는 로스 펑션을 이제 포컬 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 달려있는 논문이라서 수식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제 발표 좀 당겨져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웃한 두 픽셀 사이 중에서 이제 두 픽셀이 만약에 다른 라벨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그 라벨에 대해서 좀 더 웨이팅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 간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강화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벨로나인 64 채널이 있는 걸로 사용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저자들이 발견한 가장 최적의 이제 한 포인트 클라우드마다 추출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은 3개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살펴보면은 결과를 보시면 스키즈 버전 2가 이제 올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특히 이렇게 보행자나 이제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리스트에서는 그 이전보다 거의 20% 높은 것도 있고 10% 높은 것도 있어서 되게 이 방식이 되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떻게 기존에 있던 뭐 x, y나 z 이런 인텐시티나 이런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냥 픽처를 만들어내는 그 모듈을 사용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솔직히 뒤에 네트워크는 되게 간단한 구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조금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됐던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젝션 방법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제가 그런 걸 명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논문은 아까랑 다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이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드고, 하나는 차량이고, 하나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3개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버드 아이 뷰랑 그 스페리컬 프론트 뷰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데이터는 이제 로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멀티넷이라고 하는 이제 로드를 마스킹하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번외 내용인 것 같아서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 RCN에 써서 이제 차량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중에 제가 여기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설명 끝나면 한번 이제 선배님들한테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의적으로 보면은 버드 아이 뷰는 이제 차의 앞에 50m 전면과 이제 와이드는 이제 18m를 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 그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256 곱하기 64 픽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전에 그 스페리컬 프론트 뷰 할 때는 이제 에베이션이라는 그 피처를 몰랐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민이랑 평균과 이제 최대 엘리베이션 그 피처랑 그리고 평균 인텐시티 값 그리고 프로젝트된 포인트 수를 이제 4개의 채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페리컬 포인트 뷰로는 이제 전면 90도에 대해서 512에 64 픽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6개로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주된 데이터 프로젝션으로 사용한 것은 이제 버드 아이 뷰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스페리컬 프론트 뷰가 더 픽셀이 많아서 더 그러니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면에서 보면은 그 물체들이 겹쳐진 경우가 많아져서 오히려 약간 성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버드 아이 뷰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논문에서는 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산의 네트워크 구조인데 아까 앞에 본 엘류넷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컨버전 할 때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었고 그리고 드랍 아웃도 중간중간에 계속 사용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로스 펑션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이제 데이터에 언밸런스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 이제 전형적인 로스 펑션의 앞에 알파 i를 곱해주는 것으로 조금 그 데이터 언밸런스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파 i는 이제 그 포인트 이제 각 클래스마다 각 픽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는 픽셀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조금 나눠주면서 그 수의 루트를 취한 값으로 나눠주면서 그 최대한 영향을 비슷하게 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 위랑 동일하고 클래스만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드 아이즈 뷰랑 이제 스페리컬 그 프론트 뷰가 이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버드 아이즈 뷰가 조금 더 높은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IOU나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IOU를 봤을 때는 이제 BEV 그 방식이 좀 더 높았고 그래서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버드 아이즈 뷰가 좀 더 낫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